손흥민은 3월 15일 오전 11시 반에 LAFC 홈에서 세인트루이스와 경기를 합니다. 비록 지난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전 때 알라우엘렌세라는 코스타리카 팀을 상대로 1차전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연승 기록은 5연승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챔피언스컵 기록을 제외한 MLS 리그 성적은 여전히 3연승 그리고 무실점을 유지 중입니다. MLS 공식 기록에 남는 건 원래 컵대회를 제외한 정규 리그 기록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손흥민과 LAFC의 연승 기록은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인트루이스전 무실점 승리는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흥민에게 세인트루이스는 좋은 기억이거든요. 이미 손흥민은 작년 9월 말에 세인트루이스를 원정 경기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산호세 원정 경기 때 한 골을 넣고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MLS 첫 해트트릭, 그리고 다시 홈에서 1득점 2도움을 올리고 4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4경기 7골 2어시스트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죠. 자, 여러분, 흰수염고래 스포츠가 운영한 지 8년 만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의 응원과 후원해주시는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기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근호 선수가 극찬하기도 했던 인기 있는 발목 보호대를 추첨을 통해서 60분께 증정하겠습니다. 먼저 더보기 설명란이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흰수염고래 스포츠몰에 들어가시면 오픈 기념 이벤트 30명을 랜덤 추천으로 영원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참여 댓글 달아주시면 또 30명을 뽑아서 이 발목 보호대를 증정하겠습니다. 협업하는 대표님께서 20년 넘게 유통업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들만 엄선하고 또 가격도 매력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LS의 모든 팀들이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실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LAFC 오기 전에 이미 LAFC는 홈에서 세인트루이스와 경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홈인데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와 2대2로 겨우 비겼습니다. 그것도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명이 퇴장되고 후반 추가 시간에 겨우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2025년 기준 원래 LAFC의 전력으로는 세인트루이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건데 손흥민이 합류하니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3대0으로 무실점 완승을 거둬버렸죠. 뿐만 아니라 세인트루이스에는 손흥민의 국가대표 후배인 정상빈도 있다 보니까 코리안 더비라는 걸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상빈의 포지션도 공격수라서 실제 경기 중에 두 사람이 부딪히는 그림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기 후에 손흥민이 패배한 정상빈에 다가가서 서로를 끌어안고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실력과 인성이 모두 드러난 그야말로 완벽했던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전이죠. 손흥민이 2026년 들어서 아직 필드골이 없는데 이번 경기가 마수거리 골을 폭발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팀인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개막 이후에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1라운드 개막전에서 샬롯과 만나서 1대1 무승부, 2라운드 샌디에고 원정에서 0대1 완패, 3라운드 시애틀과의 홈경기에서 또 0대1 패배. 3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터뜨리지 못하는 빈약한 공격력으로 무승 1무 2패입니다. 시즌 초반 성적이라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들 중에 14위로 꼴찌와 승점 동률입니다. 골득실에서 한 골 덜 먹어서 14위인 거지 팀 성적은 사실상 꼴찌라고 봐도 돼요. 그나마 3골 4골씩 먹는 대량 실점은 없어서 수비는 나름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손흥민이 한번 뚫어봤던 팀이라서 큰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LAFC 구단이 상대를 분석한 내용에서도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를 어떻게 뚫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뿐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MLS에서 4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세인트루이스는 새로운 감독으로 35살의 프랑스인 요한 다메를 선임했다. 다메 감독의 팀은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고 지난 3경기 동안 단 한 골만을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023년 MLS 올해 골키퍼상을 수상한 로만 브리키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다. 브리키의 활약에 힘입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 공격진은 아직 제 기량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비진은 3경기 동안 4골만 허용했다.
LAFC와 세인트루이스의 역대 전적은 6전 4승 2무로 앞서 있다. 2025 시즌 초반에 두 골을 허용하기 전까지 LAFC는 세인트루이스에게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었다라면서 세인트루이스전에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LAFC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LAFC가 승리하려면 상대팀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낮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것은 LAFC를 상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대팀들은 대부분 손흥민과 부안가가 침투할 공간을 내주지 않는 전술을 사용했다. 만약 세인트루이스 역시 이런 전술을 펼친다면 LAFC는 MLS 올해 골키퍼로 뽑혔던 비르키와 그 앞에 배치된 8명에서 10명의 수비수를 뚫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LAFC가 공식적인 분석에서 말했다시피 현재 손흥민을 상대하는 팀들은 다른 것보다도 손흥민 봉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전체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손흥민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정이긴 한데, 문제는 이를 대처하는 LAFC 도산토스 감독이 딱히 손흥민의 공격력을 더 잘 살려주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작년 체른둘로 감독의 전술도 완벽한 건 아니고 지루하다면서 현지 팬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손흥민과 부안가의 합작골만큼은 확실하게 빵빵 터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첫 경기였던 온드라스 원정 때 그 한 경기만 시원하게 골 잔치를 벌였을 뿐, 이후에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합작한 골을 리그에서 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하고 부안가가 골을 넣은 게 두 경기 있었는데 그건 다 챔피언스컵 경기고 실제 MLS에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손흥민의 골이 안 나왔다는 게 손흥민의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죠. LAFC 상대 팀들이 수비 라인을 잔뜩 낮추고 역습만 노릴 게 뻔한 상황에서도 그걸 뚫을 수 있는 전략을 보이지 못한 게 도산토스 감독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니까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플레이메이커로 나서서 패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도록 미드필더 조합을 바꾸거나 전술적인 흐름을 바꿔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면 페널티 박스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은 그 반대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센터서클까지 자주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건 상대 수비 전술도 영향을 줬겠지만 도산토스 감독의 공격 전술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 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연히 관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놓은 감독의 답변은 황당했는데요. 나는 소니를 사랑한다. 부안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단순히 축구 선수로만 사랑하는 게 아닌 필드 밖에서의 모습도 아낀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나는 팀의 지속적인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두 명의 선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야 한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만 의존하다가 그들이 A매치 기간에 팀을 떠나거나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두 사람이 골을 잘 넣지 못하고 있지만 곧 그 침묵은 깨질 것이다. 원래 시즌 전체로 보면 파도가 치듯이 득점 페이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면서 손흥민과 부안가를 살려주기 위한 특별한 전술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플랜 B, 플랜 C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플랜 A라는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B, C까지 세우는 건데, 이 말은 무조건 플랜 A는 정해놓고 그 다음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LAFC 플랜 A가 뭐겠어요? 당연히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중심으로 부안가가 도와주고 미드필더들이 밀어주는 손흥민 골 넣는 전술이 1순위여야 되죠. 그런데 손흥민 부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선수가 골 넣는 걸 바란다? 손흥민이랑 부안가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없을 때를 언제까지 대비하냐고요. 이 어이없는 인터뷰에 팬들 반응도 안 좋은데 도산토스 감독은 수석 코치 역할은 잘했지만 감독으로서는 꽝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손흥민이 세인트루이스전 때 멀티골 포괄시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필드골 터뜨리길 바랍니다. 골키퍼도 그때와 똑같은 골키퍼예요. 네,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